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시장과 테슬라의 방향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 1월 2일 금요일 미국 증시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금일 미국 증시는 혼조세였습니다. 2026년 첫 거래를 맞아 시장은 전반적으로 다소 신중한 분위기에서 출발했습니다. 다음 주 예정된 CES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완화 신호에 힘입어 투자 심리를 회복하는 듯 했으나 시장 전반의 경계감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S&P 500 지수는 장 초반 등락을 거듭한 끝에 0.2% 소폭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섹터가 강세를 주도했습니다. 엔비디아가 1% 상승세를 보였고 마이크론은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반면 반도체를 제외한 기술주들은 부진했습니다. 특히 AI 도입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 우려가 지속되면서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세일즈포스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팔란티어와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테슬라 또한 4분기 인도량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에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번 금요일의 상승은 최근 몇 년간 이어져 온 새해 첫 거래의 약세 흐름과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는 지난 3년 동안 모두 연초 첫 거래일에 하락 마감한 바 있습니다. 한편 투자자들은 국채금리 움직임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빠르게 오를 경우 주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10년물 국채금리는 4.19%로 소폭 상승했고 30년물은 장중 한때 9월 이후 최고치인 4.88%까지 올랐습니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스티브 소스닉은 시장 참여자들이 반드시 조심스러운 것은 아니다. 다만 새해를 맞아 이미 상당 부분 투자 포지션이 채워진 상태일 수 있다. 인프라스트럭처 캐피털의 제이 해필드는 기술주와 비기술주 사이에 지속적인 순환매가 예상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은 완만한 상승세를 탈 것이다. 찰스 슈왑의 조 마졸라는 시장은 하락 시 매수, 상승 시 매도 성향을 보이고 있다. 단기 변동성을 활용해 진입과 청산 시점을 조절하는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테슬라 같은 경우 테슬라가 보여줄 피지컬 AI 기술들이 상당합니다. 올해는 유럽과 중국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FSD가 확산이 될 것이고 올해 4월에는 이러한 FSD 확산 속도에 힘을 보태줄 사이버캡마저 대량 양산에 들어가기도 하겠죠. 자, 특히 올해 3월, 4월에 굵직굵직한 호재들이 많아요. 물론 일론 머스크가 작년 연말에 옵티머스를 공장에 투입을 해보겠다. 그리고 미국인 절반이 로보택시를 사용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올해로 연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 적힌 일정 역시 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 자체적인 기술력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만 국가별 규제라든지 여론의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에 따라 테슬라 주가의 변동성은 매우 심할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주식이든지 이렇게 급상승이 나오기 전에 급락이 나오는 케이스가 많아요. 테슬라 역시 2020년과 2021년 이렇게 급등세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주가를 움직이는 메이저 세력들, 대부분 기관들이 되겠죠. 이 기관 세력은 모두를 태우고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테슬라 주가에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기회로 삼으실 필요가 있겠고, 일론 머스크의 약속대로 사이버캡 생산이 올해 4월부터 시작이 되고 세미트럭마저 대량 양산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4월 이후부터 주가 흐름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과 4월까지 역시나 어, 테슬라 주식 잘 모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가 올해 보여줄 기술은 피지컬 AI 기술이고 로보택시와 옵티머스가 이를 뽐낼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 기반이 되는 게 FSD 자율주행 기술이죠. 이미 FSD 자율주행 기술은 전문적인 테스터가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게 의해서도 완벽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모리스라는 분이 작년 연말 최근에 한 번도 개입을 하지 않고 미국 서부에서 미국 동부까지 횡단을 성공했습니다. 거의 3일 내내 쉬지 않고 달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한 번도 개입이 없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옵티머스는 이제 일하고 싶어서 테슬라 사장님인 일론 머스크에게 사원증을 달라라고 요청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자,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 이를 상용화를 시키지 못한 것이죠.
올해 이를 상용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상용화되기 전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주식을 잘 모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 연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더 멀리 보고 투자를 이어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작년 초반처럼 이렇게 급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언제든지 이렇게 V자 반등 급등세가 나오는 주식이 테슬라기 때문에 연초 하락을 이용해서 잘 모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2%대 넘는 주가 하락에는 어느 정도 페이크도 작용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메이저 세력들의 주가 컨트롤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테슬라 4분기 인도량이 발표가 되었고 제가 바로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인도량 컨센서스는 42만 8,850대였어요. 자, 이 공식 컨센서스가 나오기 전에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했던 컨센서스는 44만 9천대 수준이었습니다. 자, 이것보다도 낮은 수치의 컨센서스였는데 이것도 만족을 시켜주지 못했어요. 41만 8,227대가 나오면서 역시나 주가가 약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는데요. 생각보다 이 인도량 발표 이후에도 주가가 강했습니다. 오히려 전일 대비 1.1% 상승한 454불대를 보였었어요. 물론 에너지 실적이 컨센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종합 반영이 되어서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상승하는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았지만 역시나 인도량이 좀 아쉬운 수준이었습니다. 어쨌든 인도량 발표 이후에도 주가를 띄움으로써 사람들의 매수세를 자극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내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인도량에 대한 불편한 뉴스를 퍼나르기 시작했고 테슬라를 폄하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끝내 2.59%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BYD와 비교한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테슬라는 4분기 인도량이 많이 빠지면서 연간 기준 164만 대 인도에 그쳤어요. 작년에 179만 대, 그러니까 2024년에 179만 대를 인도를 했으니까 역시나 역성장이 나왔습니다. 이는 이미 그 누구나 예상을 했던 수준이죠. 다만 2년 연속 연간 판매 감소를 기록했다라는 게 아쉽다라고 볼 수 있겠고 BYD는 이와는 달리 이번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로나 작년 연간 모두 전년 대비 전기차 판매를 늘리면서 테슬라를 압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전기차를 226만 대나 인도를 했다라고 해요. 테슬라랑 거의 60만 대가 차이 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숫자들이 좀 자극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BYD는 이렇게 잘 나가는데 테슬라는 오히려 역성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 테슬라는 실적 압박을 느끼고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테슬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테슬라에 대한 걱정이 크겠죠.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미국 종목인데 이렇게 못한다라고 하니까 내심 걱정이 크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젊은 아들이 테슬라를 투자한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아버지는 굉장히 걱정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 방송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테슬라의 4분기 인도량 감소는 어느 정도 예고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죠. BYD는 중국에 집중을 하고 있는 회사고 테슬라는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많은 회사인데 4분기 미국 세액 공제가 사라지면서 당연히 인도량은 적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습니다. 자, BYD랑 비교하면 당연히 이런 결과가 되겠지만 다른 뭐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미국에서 주로 판매하고 있는 레거시 카메이커와 비교해보면 테슬라는 선방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다 테슬라의 선택과 집중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2년 전부터 자동차 판매량보다는 FSD 기술과 옵티머스에 더욱더 집중을 해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AI 로보틱스 회사인데 레거시 미디어는 테슬라를 폄하할 때 계속해서 전기차 판매량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계속해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을 흔드는 움직임은 지속될 것입니다. 한두 가지 아쉬운 점은 작년 연말 CPI 지수라든지 미국 GDP 지수라든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산타랠리가 기대가 되었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산타랠리가 사라졌다라는 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작년 연말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두고 오스틴 지역에서 잠시 로보택시 서비스가 중단이 되었었어요. 그러면서 오스틴 지역에 한 30대 정도의 로보택시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모두 안전 운전자가 제거가 되면서 완벽한 자율주행 서비스가 작년 마지막 날에
시도가 되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첫 번째 마법 토끼가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이러한 호재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장도 약했고 테슬라도 마땅한 호재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인도량 하락만 부각이 되었던 새해 첫날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흘러내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2026년은 테슬라와 자율주행 그리고 피지컬 AI에 있어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이 바로 올해 4월부터 시작이 되겠죠. 사이버캡 대량 양산이 테슬라를 완벽히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AI 회사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이버캡이 대량 양산되기 전까지 테슬라 주가를 흔드는 악재성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요.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노력도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작년에도 주가의 변동성이 매우 심했었죠. 작년 테슬라 저가는 무려 214불이었고 고가는 498불이었습니다. 284불이나 차이가 나요. 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주가 변동성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제 예상으로는 로보택시가 미국 내 1만 대 정도 보급이 되기 전까지 그리고 옵티머스가 한 1000대 정도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주가 변동성이 심할 수 있습니다. 옵티머스 1000대 정도는 일단 테슬라 공장 이내에 배치가 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피지컬 AI가 진정하게 상용화되기 전까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하기 전까지는요. 주가 변동성 심할 수 있어요. 나트라 TV와 함께 부의 추월 차선을 열어줄 이 테슬라 버스에 안전하게 탑승하실 수 있도록 지속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호재가 될 만한 소식이 또 하나 나왔어요.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테슬라가 올해 xAI를 인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LLM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그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피지컬 AI와 LLM이 합쳐질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러면 굉장한 시너지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바퀴 달린 로봇인 테슬라 로보택시와 그리고 옵티머스가 두뇌가 굉장히 똑똑해질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피지컬 AI를 넘어서서 지적인 일까지 모두 해낼 수가 있는 테슬라 로보택시와 옵티머스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 시너지가 어마무시하겠죠. 다만 테슬라가 xAI를 인수를 하려면 아무래도 돈이 많이 필요할 건데 자, 이에 따른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차트적인 부분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같은 경우 현재 $500 근처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저항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438까지 내려와 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떨어진다고 한다면 $415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15는 이전에 지지 저항을 받아쳐준 부근이기 때문에 쉽게 뚫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면 단기적인 반등을 노려보기 아주 좋은 부근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라면 여태 지켜줬던 상승의 힘이 무너지기 때문에 폭락이 나올 수 있고 이 폭락은 장기적으로 매수하기 매우 좋은 부근이기 때문에 다음 매물대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단기적인 관점과 변수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대응을 토대로 앞으로의 전략을 잘 짜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명확하게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영상에서 공개하지 못한 대장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주목받지 않았지만 곧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드리기 위해 개별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님들께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는지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공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만 이 종목에 대해 받아가실 수 있겠죠. 지금 화면에 번호를 하나 띄워놨습니다. 보이는 번호로 폭등이라고 보내주시면 문자를 확인 후 순서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자 답장만 주시면 끝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문자를 보내 폭등 종목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